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죠. 법치의 전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 원리들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맞죠? 그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한 장관께서는 2020년 11월경에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헌법적 발상이다. 헌법상 자기부재 금지와 적법 절차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버리면 되느냐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똑같은 원칙이 장관님에게는 반대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어스태핑 등 여러 번 언론에다가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정반대되는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 말씀 잘못 읽으신 국회에 겁니다. 제 오셔서- 어디가 상세히 보시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옹호하는 경우에서 그걸 지적하고 그 외압을 막기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이고 제 맥락을 보시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실 그러면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신다 이 말인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장관께서 있는 하신 것을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무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준석 아니거든요. 대표가 얘기한 대로 양두구육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을 계속 지금 강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좋습니다. 거기까지 어디를 하시죠. 인용하시는군요. 거기까지 하시죠. 자,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아까 송기현 의원이 물어보시다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법무부에서 아니 저희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 자료 수집을 하고 2차적으로 그 대통령 이 아니, 하신 공직기관 거죠? 비서관실을 결정한 그 시스템 당연히 따라야죠. 그럼 어디서 합니까? 자, 그러면 현직 검사, 그러니까 파견돼 있는 현직 검사가 현직 판사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한 셈이죠? 위원님 어제 보니까 그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말씀하셨던데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가 아니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파견된 현직 것이고요. 검사가 참여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한 것이죠. 검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검찰 업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분 그리고 신분이 구체적인 현직 내용은 검사잖아요. 장관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분이 현직 검사잖아요. 현직 검사가 현직 판사를 인사검증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상 너무 쉽죠. 자,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자, 따져봅시다. 아니 그러면 현직으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정치인이 검증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건 자, 상권 그걸 분리 문제 안 말씀을 돼요? 드릴게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봅시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행정입법 분석 평가 결과서라고 국회 법제실에서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어제 거예요. 인사혁신처장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제가 발언한 걸 봤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리해서 그 권한을 일부를 양도를 해주는 거예요.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은 법무부는 헌법에 대통령을 보면- 보좌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법무부는 행정각부에 속합니다. 헌법에 보면은 9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그 다음에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각부인 법무부에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직무 범위에 인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의 일들은 다 인사혁신처에 네. 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다만 1년 내내 하신 얘기 하시네요. 대통령실에 그 기능이 위임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어서 그 기관장에게 위임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구조상 법무부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제기된 문제였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현직 검사가 이 인사와 모든 직무에서의 독립을 전제로 하는 사법부의 수장을 인사검증한다는 이런 사태가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법원 행정처장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지금 아니, 본인이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속기록을 보내드릴게요. 아니 제가 속기록을 기억하고 보내드릴게요. 있어요. 제가 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조금 이따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딱 하나만 더 묻고 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아마 대법원장께도 그럼 이런 걸 적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직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라는 게 있어서 자기 그 검증을 먼저 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59쪽 분량이라고 하고 질문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쉬어보진 않았습니다. 169개라고 그래요. 이 169개 중에 보면은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21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취득하는 또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면 소명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21-4번에 있다고 해요. 항목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법무부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없다고 하네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보고하십니까?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기는 어렵다는 아니 말씀을 프로토콜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법무부는 과정을 프로토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은 걸 말하잖아요. 제가 그 프로토콜을 묻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요라고 하면 그냥 아니요라고 보고 하시는가 보죠? 위원님, 이 어떤 인사 검증이라든 간에 그 대통령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기본 확인도 안 합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겁니까? 아니죠. 김행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정순신도 그렇고 지금 각종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에서 도대체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적 의혹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안 들으신 것 같네요. 저희는 기본적인 어떤 기계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프로토콜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프로토콜 묻잖아요.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누가 강제 수사권을 물었습니까? 프로토콜상 아니라고 하면 그냥 보고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언제 제가 강제 얘기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재산 검증 자료를 특히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재산 이 검증이나 공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올려보내는군요. 자, 정리하시죠. 그럼 압수수색을 합니까? 기본 확인도 안 합니다. 김영배 기본 의원님. 확인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예. 국세청에 오늘 시간 그런 많습니다, 자료를- 김영배 의원님. 국세청에 예. 그런 자료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인사검증 과정에 있다면 그건 사찰의 영역까지 가게 됩니다. 인사검증의 기본도 지금 모르시는 말씀을 계속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인사검증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면 김영배 제가 의원 참 다음 질의 드릴 시간에 말씀이 시간 없네요. 좀 줄일랍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인사검증의 대상도 확인 안 드리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장이라는 특수 상황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어떤 사법부의 추천이나 제청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어디선가 해야 하는데 사법부에서 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어떤 주요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객관적 기계적 자료 수집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내용을 판단하는 절차, 통상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법무부의 산하에 있는 인사검증관리단의 업무 구조는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를 비롯한 다른 모든 법무부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 12월에 그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명문화라고 요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도 없고요. 그리고 어제 법원행정처장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증의 범위가 지금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국세청에다가 막 자료 내놔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하는 정도의 검증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검증의 기본입니다. 그런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삼권 분립까지 얘기 나올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